안녕하세요. 세계의 신기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윤 기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기와 국격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이곳저곳이 궁금한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서울 외에도 전국 어디에서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한국의 시골에까지 호기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를 대변하듯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외국인들이 작성한 수많은 한국 시골 방문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외국인은 한국 시골과 일본 시골을 모두 경험하고 한국 시골의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느낀 한국 시골과 일본 시골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한국 시골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학교 적응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중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인데, 이 친구들과 아시아의 시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적이 있죠. 일본인 친구는 한국 시골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온다며 자신의 나라가 더 낫다고 말했고, 한국인 친구는 그냥 웃더니 제가 두 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평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시아의 시골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이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고, 특히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일본 시골 풍경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일본 시골을 꼭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 일본인 친구가 이번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러 일본에 간다길래 저도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시골에 도착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평화로운 모습과 다르게 엄청난 악취와 함께 굉장히 낙후되고 지저분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는 일본의 정화조 구조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악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의 주민들이 자꾸 자기를 도와달라며 집에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무급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었고 마을 이곳저곳에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음식을 몹시 조금만 먹는지 친구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사는 저에게 굉장히 부족해서 항상 허기진 채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본 시골에 대한 실망만을 품은 채 저는 일본을 떠나게 됐죠. 얼마 후 방학을 맞아 한국인 친구의 할머니 집이 있는 한국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환상적인 경험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일단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 시골은 냄새와 공기가 몹시 좋았고, 산과 나무도 굉장히 많아서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저와 친구를 무척이나 환영하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어지간한 한국인들보다 2배는 많이 먹는 나조차도 힘겹게 음식을 처리할 수 있었고, 식사를 마치고 제 친구를 보자 제 친구는 뭔가 단념한 듯 눈을 지그시 감더라고요.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식혜와 전병 등 수많은 전통 과자를 차려주셨고, 저는 그 환상적인 맛에 배가 완전히 꽉 찼음에도 계속해서 과자들을 입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할머니는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왜인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식사에 집중했고 곧 연장전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수많은 과일을 준비해 오셨고, 솔직히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색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에 대한 설렘도 가득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 과일들이 직접 기르거나 이웃들이 재배한 것을 나누어 받은 것이기에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한국 시골에서 먹는 과일들은 동남아의 과일처럼 엄청난 당도를 자랑했죠. 그렇게 순식간에 과일을 처리한 뒤 제 친구는 할머니께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제 손을 잡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눈에 띄었다간 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할 거라며 산책을 나온 거죠. 처음 보는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할머니께 감사했지만 저는 친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마을 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 걸을수록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한국 시골 풍경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굉장한 정겨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렇게 마을 회관을 지나는 길에 그곳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우릴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전과 고기 등 엄청난 양의 음식을 우리에게 권하셨어요. 저와 친구는 배가 너무 불렀지만 한국에서 어른의 호의를 거절하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들었기에 우리는 또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힘들게 먹긴 했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과를 수확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한 바가지 주시더니 집 가서 할머니와 먹으라고 하셨어요. 제 친구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어제 할머니가 직접 재배하신 상추를 주셨다며 여기서는 원래 이웃들끼리 음식들을 나누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처음 보는 저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어떻게 남을 저렇게나 챙길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인들은 가족한테도 보이기 힘든 살가움을 타인에게도 보이는 부분이 정말 따뜻해 보이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 동안 할머니께서 해주신 수많은 한국 음식들을 맛보았고 나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신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시골은 정말 최고였어요. 하지만 일본의 시골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은 그저 애니메이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라며 한국의 시골에 감동을 받은 모습이네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주는 건 한국이 유일할 거야. 한국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던데 시골에서는 더 친절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만 모여 사는 걸까? 같이 여러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국과 일본의 시골을 경험한 외국인의 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윤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저는 내일 더 핫한 이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